요즘 서울에서 집 구하기,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 많이들 하시죠? 대체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졌을까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 바로 이 서울의 심각한 주거 문제, 그리고 이게 만들어낸 아주 흥미로운 현상들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5억 원, 이게 뭘까요? 집값?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서울 구로구에 있는 59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24평형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게 불과 2년 만에 거의 50%나 뛰어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5가지 흐름으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서울의 전세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고요. 이 상황을 만든 규제의 나비 효과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는 탈서울 현상과 이 불똥이 월세 시장까지 튀는 상황,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서울의 전세 가뭄입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는 걸 넘어서요. 아예 시장에 나와 있는 전셋집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시가 마른 거죠. 이러니까 당연히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집주인, 즉 임대인이 갑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보세요. 96.5%. 이게 뭐냐면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역대 가장 비쌌을 때의 96.5% 수준까지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평균 6억 6천만 원이 넘어요. 와, 한때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다시 전세 대란이라는 말이 피부로 와닿는 수준까지 온 거죠.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이 배경에는요, 시장을 잡겠다던 정부의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죠. 바로 그 나비 효과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좀 복잡하죠? 간단히 말해서 투기를 막으려고 여기서 집 살 땐 허가받아 라고 묶어놓은 구역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취지의 제도가 시장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정부의 원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규제 때문에 집을 산 사람은 무조건 거기서 살아야만 했어요. 실거주 의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전세로 내놓을 집이 시장에서 아예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야, 정말 의도치 않은 결과의 대표적인 사례죠. 그 결과가 이 도넛 차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보세요. 2년 전이랑 비교해서 서울의 전세 매물이 무려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사라진 겁니다. 규제 하나가 시장의 공급 수도꼭지를 그냥 꽉 잠가버린 셈이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규제 이후에 집값, 즉 매매가는 0.7% 오르는 데 그쳤어요. 그런데 전세값은요? 무려 3.2%나 폭등했습니다. 집값은 잡는 듯 보였지만 정작 전세 시장에 불이 붙어버린 거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몰리는 전세값만 비정상적으로 튀어오른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 왜곡이죠. 자, 서울 안에서 이렇게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겠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바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거대한 탈서울 행렬이 시작된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집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들어갈 돈, 평균 6억 6천만 원이죠. 이 돈이면요, 부천이나 고양, 김포 같은 경기도에서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안하게 전세 사느니 에라, 이 돈으로 차라리 내 집을 사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은 실제 데이터로 증명됩니다. 올해 3분기 인구 이동을 보면요. 서울에서는 7,700명 넘게 빠져나갔는데 경기도로는 거의 똑같이 7,000명 넘게 들어왔습니다. 숫자가 거의 딱 맞아떨어지죠. 서울 떠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사람들이 그냥 집값이 싸다고 경기도로 가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특히 규제가 없는 비규제 지역은요,
대출도 서울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요. 집 사고 꼭 거기 살아야 한다는 의무도 없어요. 청약 조건도 덜 까다롭죠. 그러니까 돈 빌리기도 쉽고 집 사기도 편한 환경이 탈서울 현상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여기서 끝이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세 시장에서 시작된 이 불길이 이제는 월세 시장으로까지 활활 번지고 있습니다. 월세는 왜 오르냐? 그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3단계를 보시면 돼요. 첫째, 기준이 되는 전세값 자체가 미친 듯이 오르죠. 둘째,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계산하는 비율,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덩달아 올라갑니다. 그럼 마지막 결과는 당연히 우리가 내야 할 월세가 사상 최고치를 찍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연쇄 반응이에요. 여기 보이는 4.33%라는 숫자, 이게 바로 서울 강북 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인데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게 높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집주인이 똑같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더 많은 월세를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입자 부담은 그만큼 커지는 거고요.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서울의 평균 월세가 10개월 만에 134만 원에서 146만 원으로 거의 10%나 올랐어요. 이게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5년 이래로 가장 가파른 상승세라고 합니다. 결국 전세 구하다 지친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면서 생긴 일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이 상황 과연 일시적인 걸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공급입니다. 앞으로 서울에 새로 들어설 아파트 물량을 한번 보세요. 거의 절벽에서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30% 넘게 줄고 2년 뒤인 2026년에는 정말 거의 바닥이에요. 수요는 계속 있는데 집이 안 지어지는 거죠. 심각한 공급 절벽이 눈앞에 닥친 겁니다. 이런 공급 절벽을 앞두고 있으니 전문가들의 전망도 당연히 밝지가 않습니다. 한 연구기관에서는 내년 전국 전셋값이 4%는 더 오를 거라고 예측했어요. 이게 2021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 전망치거든요. 이 말은 우리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아주 암울한 신호입니다. 광운대 서진영 교수의 이 말이 지금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대출 때문에 집 사려던 사람은 전세로, 전세 구하던 사람은 월세로 밀려나는데 집은 부족하다.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고 이제는 얼마나 오르냐가 문제일 뿐이다. 정말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 규제와 시장 논리가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진 이 서울의 주거 불안. 과연 이 문제의 출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분석이 그 해답을 찾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합니다.